우선 이 소설에서 여성의 순수성은 청교도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 굿맨 브라운은 악마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마지막 보루로 삼았던 것이 바로 아내 페이스의 굳건함이었죠. 이 단편 소설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조상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깨어지고, 두 번째는 지역 사회의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 깨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페이스에 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서는 여성의 순수성, 특히 가정을 지키고 가정 속에서 남편을 보좌하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페이스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숲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했을 때, 브라운은 자기가 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브라운이 숲속에서 페이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하늘에서 핑크색 리본이 떨어지는 것, 펄럭이는 것을 보았을 때 갑자기 자기의 모든 그 희망을 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 여성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청교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다른 식으로 본다면 브라운의 그 타락 또는 그 악의 굴복은 어쩌면 그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성이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으면 자신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그 가정에다 가두어주는 그런 역할과,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남성들의 타락의 궁극적인 어떤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여성의 순수성이 긍정적인 면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교도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순수성이 남성의 그 굳건한 신앙의 바탕이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여성을 가정에 가둬두고 또한 자신의 타락의 원인을 여성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면에서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단편 소설에서 특히 나다니엘 호손의 그 영 굿맨 브라운에서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그 호소는 여러 작품에서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좋은 글자 같은 경우에 스칼레러 같은 경우에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단편 소설에서 짧은 그 분량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여러 상징이 있지만 우선 그 노인이 갖고 있었던 지팡이가 중요한 상징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 지팡이는 주변에 그 뱀이 새겨져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꿈틀거리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뱀이라는 것은 그 이브를 유혹한 그런 악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우선 이브의 이브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그런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브의 어떤 그 호기심을 또한 나타냅니다. 이브가 그 호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 굿맨 브라운도 애초에 그 사회, 자기 지역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또한 어떤 숲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 그 숲으로 가게 된 것이죠. 물론 페이스가 그 아침에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기심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숲속에서 페이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악의 무리들이 모이는 그 장소로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걸로 날아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악을 향해서 재빠르게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 앞에만 하더라도 저항하던 그런 브라운이 페이스의 목소리를 듣고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이 지팡이의 그 지팡이를 타고 날아가는 것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지팡이는 알다시피 사람을 지탱해주고 그 보통 지도자들, 모세 같은 경우에 지도자들이 지니는 어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 지팡이는 악으로 가게 하는,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그런 상징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작품에 보면 앞부분에 세 가지 청교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92년에 셀름에서 일어났던 마녀 재판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 할아버지가 그 재판관으로서 그 25명의 그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그 마녀로 몰아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단편 소설에서도 그 악마가 그런 것들을 언급하죠. 그리고 또 다른 그 하나는 퀘이커 고도에 대해서 그 매질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퀘이커 고도는 알다시피 청교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청교도자들과는 달리 예성서를 믿지 않고 단지 이들은 그 자신들의 신성, 즉 인간은 모두 그 신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그 성품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닦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퀘이커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라는 뜻이죠. 퀘이크라는 말이니까. 근데 이들은 청교도 그 사회가 어떤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예컨대 그 위에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그 회중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면, 이 퀘이커 교도들은 그런 것이 없고 전부 다 동등하게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끄는 자가 없이 서로 모여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그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처음에 같이 미국에 정착을 했지만 종교적 차이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킹 필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1675년에서 1676년 사이에 인디안하고 그 청교도주의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작은 사건입니다. 인디안들이 처음에 침입을 했을 때 그것에 대응해서 인디안 마을에 가서 불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인디안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청교도자들이 행했던 어두운 과거를 이 숲속에서 만난 노인, 악마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인이 브라운에게 알려주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 다른 종교들에 대한 박해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어떤 그 종교적 자유를 원해서 미국으로 갔건만, 그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그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단편 소설은 또한 그 로맨틱시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미국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는 이전의 18세기 때 신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장르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학을 제시합니다.
이 점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회 속의 인간, 이성의 인간,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계몽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 때 인간의 개별적인 감정, 개별성, 인간의 독특성 이런 것들보다는 인간 자체의 본성, 인간 자체의 어떤 위대함, 자연보다는 인간의 자연 속에서 어떤 그 정점에 있는 인간, 특히 사회 속에 있는 인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세기에서는 수필이라든가 뭐 이런 류의 그 말 그대로 그 문학 장르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낭만주의에 오게 되면서 개인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극단적인 경험들, 예를 들면 꿈 또는 그 파우스트 같은 극단적인 어떤 그 추구, 무한거짐 같이 나아가려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예컨대 이카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데달루스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르죠.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 촛농이 녹아서 떨어져 죽는 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낭만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위험하더라 할지라도 극한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낭만주의자들은 자연과 자연 풍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회가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인간관계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의미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미국의 초절주의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18세기의 문학들이 신고전주의자들이 뭐 왕이라든가 귀족, 장군을 다루고 또한 그 시어를 예컨대 그 고귀한 말 위주로 썼다면 낭만주의에서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어를 시어로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정신적인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낭만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낭만주의에서 이제 워즈워스 같은 이제 밝은 류의 낭만주의가 있는가 하면 프랭켄슈타인처럼 어두운 면들, 고딕 소설 같은 어둡고 음침하고 그리고 그 기괴한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낭만주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호소는 그리고 특히 많은 미국 작가들은 이런 고딕적인 요소, 어두운 낭만주의적 요소를 많이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 굿맨 브라운은 고딕이나 어두운 로맨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병적이고 우울한 사건들 그리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고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이 악마를 만나서
고뇌하는 모습은 이렇게 다크 로맨스의 어떤 전형적인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아마 인간의 그 나약함, 타락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운은 자신의 호기심과 그 신앙의 나약함으로 결국은 그 악마에게 유혹당하고 굴복하게 되죠. 물론 그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면들, 즉 그들조차도 악마하고 타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생의 나머지를 전부 다 우울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운이 숲에서 돌아오고 그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페이스조차도 멀리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브라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 가능함을, 그래서 인간의 유약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 굿맨 브라운은 이런 인간의 타락함의 알레고리로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단편 소설은 셀름과 그 근처에 숲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모호하고 시간과 공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브라운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사회일 것이라는 그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구티 클로제라든가 다른 목사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죠. 유일하게 그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브라운 뿐이죠. 배경조차도 우리가 셀런 근처에 숲이라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마을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숲의 모습도 이게 셀름의 숲이든 아니면 관악산의 숲이든 상관없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굉장히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배경으로 시작했지만, 호소는 또한 이 이야기를 예컨대 그 셀름 마녀 재판이라든가 퀘이커 고도에 대한 박해, 그리고 필립 왕의 그 전쟁,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호하고 그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또한 이것을 아주 특정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디콘 구킨이라든가 구티 클로제 같은 인물들은 실제로 그 셀름에 살았던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그대로 갖다 쓴 이유는 어떤 그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죠. 구티 클로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마녀로 당시에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죠. 디컨 구킨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있었던 그런 집사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역사 속의 인물을 끌어들임으로써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성을 부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것들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3인칭의 관점에서 그 제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또한 1인칭 영 굿맨 브라운의 관점에서 또한 그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브라운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리고 있지만 그 브라운이 구티 클로제나 그 디콘 구키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숲속에 숨죠. 그러므로서 이제 숨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브라운은 알 수가 없음에도 이제 그 사건들을 그리고 있죠. 그러므로서 이제 3인칭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건이 과연 브라운이 상상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이 그 3인칭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려진 것인가 하는 것이 애매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꿈속에서 일어났던 악몽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관점이 모호하게 또한 남아있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배경에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끌어다 쓰고 또 인물들도 실제 인물들을 그 도입했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남아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그 화자의 관점이 대체적으로 브라운의 관점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 특정 그 장면에서는 분명 브라운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전지적 작가와 1인칭 작가의 시점, 1인칭 작중 인물의 시점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브라운의 그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굿맨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젠틀먼 그 신사 바로 아래에 있는 계층에 붙이는 그 호칭입니다. 보통 그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남편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중산층을 뜻합니다. 청교도주의에서 위쪽에 그 종교적 지도자의 계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성처럼 그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계층도 아닌 그 중간 단계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영 굿맨 브라운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평범한 인물을 골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단편 소설의 그 결말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숲으로 돌아온 뒤에 묘사하는 장면은 한 패러그래프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그 브라운이 평생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게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들이 과연 이런 숲속에서 겪었던 일들이 꿈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애매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소는 하룻밤에 일어난, 그것도 밤에 잠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을 전부 다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영 굿맨 브라운이 겪었던 일들은 24시간이 안 되는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이 그의 나머지 생애 전체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 인용을 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Ernest flew among the black pines, brandishing his staff with a frenzied gesture, now giving vent to the inspiration of horrid blasphemy, and now shouting forth such a laugh as said all the echoes of forest, laughing like demons around him. The fiend in his own shape is less hideous than when he raised in the breast of man. 해석을 하면요, 그는 검은 소나무를 사이로 날아가듯 돌진하며 미친 듯한 동작으로 지팡이를 마구 휘둘러대면서 영감처럼 떠오르는 불경스럽고 끔찍한 말들을 마구 내뱉기도 하고 숲의 메아리가 온통 악마들이 그를 둘러싸고 웃어대는 것처럼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마구 웃어 젖히기도 했다. 악마의 본 모습은 악마가 사람의 가슴 속에서 날뛸 때보다는 덜 끔찍해 보이는 것이다. 이 장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브라운이 그 숲속에서 페이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그 핑크색 리본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지팡이를 타고 모임 장소로 날아갈 때의 모습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미쳐서 날뛰는 어떤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외부로서 다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악마가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이 악마에게 그 설득당해서 굴복된 브라운이 모든 희망을 버릴 때의 모습은 진정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숲속을 내달리는 모습은 급격하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 불경스럽고 끔찍한 말들을 막 내뱉고 그리고 마구 웃어대치고 그리고 분노로서 그
사방을 마구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굿맨 브라운에게 나타난 변화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인용을 보죠. But irreverently consulting with these grave, reputable, and pious people, these elders of church, these chaste dames and dewy virgins, they were men of dissolute lives and women of spotted fame, wretched, given over to all mean and filthy vice, and suspected even of horrid crimes. It was strange to see that the good shrank not from the wicked, nor were sinners abashed by the saint. 그런데 불경스럽기가 짝이 없게도 이 엄숙하고 독실한 교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교회 장로들, 정숙한 부인들, 곧다운 처녀들과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남자들, 평판이 나쁜 여자들, 온갖 죄악에 물들고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로 의심받기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을 전혀 피하지 않고 죄인들이 성인들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 악한 것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사회에서 서로 위계 질서가 없게 됩니다. 청교도 사회에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한다든가 부끄러워한다든가 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같이 함께 있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영 굿맨 브라운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 즉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그 선한 삶과 도덕적 삶, 이것들이 어떠한 그 차이도 없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가장 그 청교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코테이션입니다. By the sympathy of your human heart for sin, ye shall scant out all the places, whether in church, bedchamber, street, field, or forest, where crime has been committed, and shall exult to behold the whole earth one stain of guilt, one mighty blood spot. 너희들 인간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공감으로 너희들은 교회에서건 침실에서건 길에서건 들판에서건 숲에서건 죄악이 행해지는 모든 장소를 그 냄새로 다 알아내게 될 것이고 이 온 세계가 하나의 큰 죄의 얼룩, 하나의 큰 핏자국임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죄악이 모든 장소, 모든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될 것이고 브라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냄새와 핏자국으로 얼룩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했던 악마가 그 예언했던 것이 이 단편 소설의 대단원에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한 가지만 빼고요. 기뻐한다라는 것 한 가지만 빼고요. 브라운은 이 모든 것들을, 즉 죄에 대한 공감, 핏자국, 죄의 얼룩, 이런 것들을 그 셀르 공동체에서 발견하게 되지만 그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고 우울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종의 그 아이러니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지만 그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청교도 사회로, 예전에 어떤 밝고 신실한 그런 사회로 되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악마와 같은 제가 죄로 얼룩진 그런 공간으로도 갈 수가 없고, 그 중간 단계에서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 굿맨 브라운의 비극이라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